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법 5강 음운 변동의 개념, 교체의 개념,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음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음운이란 무엇이고, 음성과는 어떻게 다르고, 음운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국어의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국어의 음절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5강부터는 우리가 음운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에 해당하는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을 하나씩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음운 변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운 변동 중에서 교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체 중의 하나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음운 변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소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음운을 실제 음성으로 발음하게 되면 머릿속에 있는 음운과는 다르게 발음이 된다 이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것을 우리가 음운의 변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운 변동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음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만 음운 변동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빛깔이라고 하는 음운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때는 우리가 음운이 어떻게 되죠? 비읍, 이, 치읓, 쌍기역, 아, 리을이죠? 그런데 이거를 실제 음성으로 발음하게 되면 받침의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치읓은 일단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받침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치읓 뒤에 뭐가 왔다? 자음, 쌍기역이 왔다. 보이시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치읓이 뭘로 바뀐다? 디귿으로 바뀐다. 자, 이 변동을 오른쪽과 같이 정리한다고 했을 때 자음 앞이고 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동이 일어나는 일정한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음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음은 빛깔을 빛깔로 발음하게 되면 이때 이 현상을 우리가 음운 변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빛이라는 음운 뒤에 음절이죠. 음절 뒤에 이라고 하는 음절이 왔을 때 어떻게 발음되는가요? 빛으로 발음되죠. 그러면 변동 전과 변동 후를 비교했을 때, 자, 오른쪽을 음운으로 쪼개면 비읍, 그다음 이, 그다음에 치읓, 이가 됩니다. 자, 오른쪽도 역시 음운으로 쪼개면 비읍,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치읓, 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음운 변동은 뭐다? 일정한 음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음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음운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음운 변동을 우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기준은 음운의 개수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음운 변동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운 변동을 분류하면 첫 번째 교체, 두 번째 첨가, 자, 세 번째 탈락, 네 번째 축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음운 변동에 따라 살펴보면요. 교체는 음운의 개수의 변화가 없고, 첨가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탈락과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변동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 네 가지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 음운 변동에는 그 하위에 또 여러 가지 음운 변동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음운의 변동을 어떻게 분류한다? 음운의 개수 변화에 따라 분류한다. 그래서 교체는 음운의 개수의 변화가 없고, 첨가는 늘어나고, 탈락과 축약은 줄어드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교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체라고 하는 것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변동을 말하는데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교체가 일어나면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밑에 예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국물을, 자, 이게 머릿속에 있는 지금 소리죠? 이 국물을 음운으로 쪼개면 음운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자, 하나씩 써봅시다. 기역, 우, 그 다음 기역, 미음, 그 다음에 우, 리을. 그럼 몇 개죠? 6개죠? 자, 이걸 우리가 실제로 발음하게 되면 기역이 이응으로 바뀐 국물로 발음이 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우리 음운으로 쪼개볼까요? 기역, 우, 우리가 이응, 그 다음에 미음, 우, 리을. 자, 그럼 몇 개죠? 6개죠? 자, 국물을 국물로 발음하게 되면 국의 받침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데 바뀌어도 음운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변동은 네 가지 음운 변동,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중에 뭐에 해당한다? 바로 교체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동이 교체이냐, 첨가냐, 축약이냐, 탈락이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음운의 개수를 정확하게 셀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습 문제로 음운의 개수를 세보는 것을 한 이유도 바로 이렇게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이것은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그 하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유음화, 비음화, 경음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운 변동이 있지만 우리가 학교 문법에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우리가 다루는 음운 변동들은 전부 표준 발음에 해당하는 것들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이거밖에 없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는 학생도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모두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음운 변동, 그리고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음운 변동은 모두 표준 발음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을 공부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들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음운 변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운 변동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다른 음운 변동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적용되는 음운 변동이 바로 이 변동이기 때문이죠. 그 변동이 무엇이다?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여러분들이 발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큼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과정은 이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 그림이 지금 뭘 나타내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왼쪽에 네모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 받침 쌍기역 키읔이 기역으로 바뀌고, 받침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은 디귿으로 바뀌고, 받침 피읍은 비읍으로 바뀐다. 변동 내용에 대해 설명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그 변동이 일어나는 음운 환경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밑줄이죠. 아래 밑줄은요, 변동이 일어나는 음운이 놓이는 위치를 말합니다. 즉, 받침 쌍기역 키읔이 기역으로 바뀌는 것은 뭐 앞에 왔을 때 혼자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 앞에 왔거나 혹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에서 앞에 왔을 때만 왼쪽에 이러한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받침 쌍기역 키읔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 피읍은 혼자 쓰이거나 혹은 뒤에 자음이 오거나, 이 말 곧 자음 앞에 오거나 혹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에서 앞에 왔을 때는 각각 쌍기역 키읔은 기역으로, 받침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은 디귿으로, 받침 피읍은 비읍으로 바뀌는 변동을 뭐라고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과는 조금 다른 설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음 체기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받침이 오는 소리는 피읍, 그 다음 티읕, 그 다음 시옷, 쌍시옷, 그 다음 지읒, 쌍지읒, 치읒, 그 다음에 쌍기역, 키읔, 이 음운들이 바로 받침에서 발음이 되지 않는 소리들입니다. 자, 이 받침들이 발음되지 않는 이유는 이 소리들은 전부 공기의 흐름이 빠져나가면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일단 조음 위치를 막으면서 소리를 낼 수 없는 음운에 해당합니다. 이 음운들이 받침에 가게 되면 공기 흐름이 막혀서 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음운들이 같은 위치에 있는 비읍이나 디귿이나 기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읍은 받침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비읍으로, 그 다음에 티읕, 쌍시옷, 시옷, 그 다음에 쌍시옷은, 티읕, 시옷, 쌍시옷은 모두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쌍기역과 키읔은 기역으로 발음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쌍지읒은 아니네요. 지읒과 치읒은 같은 위치에 파열음이 없죠? 그래서 이 지읒과 치읒은 바로 그 옆자리에 있는 디귿으로 발음이 되는 것이죠. 자, 이해 가시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피읍, 티읕, 쌍시옷, 시옷, 그 다음에 지읒, 치읒, 그 다음에 쌍기역, 키읔은 받침에서는 폐쇄가 되기 때문에, 즉 소리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는 비읍, 디귿, 기역으로 발음되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아마도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자, 받침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 7개만 발음이 되고 7개가 아닌 것은 이 중에 하나로 바뀐다. 아마도 이렇게 배운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설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완전히 다르게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어폐가 있죠? 왜 그러냐? 이 7개 중에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실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 중에 7개 중이죠. 7개 중에 기역, 디귿, 비음만 관련이 있고,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본래 니은, 리을, 미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발음하게 되면 그대로 전기로 발음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의 받침인 니은이 그대로 니은으로 발음이 됐죠? 그러면 음운의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음운의 변화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은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날개에서 받침의 리을은 실제로 발음해도 그대로 리을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니은, 리을, 미음인 것은 받침이 이것이 그대로 발음됐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받침이 7개를 가느다란 물방울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은 사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이해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받침에서 발음될 수 없는 소리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발음될 수 없는가, 이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단순하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발음되는 7개의 음운이 뭐냐, 이런 걸 외우는 것은 사실 공부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항상 일어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얘들 한번 말로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깎다에서 지금 받침이 뭐죠? 쌍기역이죠? 실제 발음하면 어떻게 되나요?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게 되겠죠? 왜? 쌍기역은 받침에서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왔기 때문에? 자음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런 거를 음절의 끝소리치기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 뒤에 한 번 더 음운 변동이 일어나긴 하는데 우리가 교재에서는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 발음이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뒤에 더 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실제 발음은 우리가 깍 따가 된다는 거 혼동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자, 부억의 경우는 키읔이 단독으로 쓰였기 때문에 받침에서 기역으로 바뀌고 이 변동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받침 티읕이 단독으로 쓰여서 디귿, 받침 지읒이 단독으로 쓰여서 디귿. 자, 받침 시옷 뒤에 자음이 와서 디귿으로 바뀌고 쌍시옷도 역시 뒤에 자음이 와서 디귿으로 바뀌고 치읓도 뒤에 자음이 와서 디귿으로 바뀌고 쌌는도 받침 히읗이 뒤에 자음이 와서 디귿으로 바뀌고 받침 피읍이 단독으로 쓰였기 때문에 비읍으로 바뀌고 자, 여기에 나온 얘들은 전부 뭐에 해당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얘기했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환경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받침, 쌍기역, 키읔, 시옷, 쌍시옷, 티읕, 지읒, 치읓, 히읗이 뒤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 쓰였을 경우에는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빛이라는 소리가 있으면 지읒 뒤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전에도 설명했지만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음 없이는 혼자 발음할 수가 없는 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빛 뒤에서 모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발음하게 되면 우리가 소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읒은 더 이상 소리가 이어지지 않고 폐쇄가 되기 때문에 지읒이 디귿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마찬가지로 숲에서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는 것도 역시 여기서 단독으로 쓰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음운 환경은 받침, 쌍기역, 키읔, 시옷, 쌍시옷, 티읕, 지읒, 치읓, 히읗 다음에 자음이 왔을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자, 받침 치읓 다음에 지금 뭐가 왔죠? 디귿이 왔죠? 그러면 이 치읓은 받침에서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읓이 뭘로 바뀐다? 디귿으로 바뀐다. 이렇게 자음 앞에서 받침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는 변동을 뭐라고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빛, 자, 빛만이라고 하면 자, 시옷은 받침에서 발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에 뭐가 왔다? 자음 미음이 왔다. 그러면은 받침이 빛만으로 일단 발음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변동을 뭐라고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거듭 강조합니다. 자,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때 실질 형태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셨죠? 자, 우리가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의미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는데 형태소 중에서 실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를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어의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에는 조사, 그리고 어미, 접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실제 다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모두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받침, 쌍기역, 키읔, 시옷, 쌍시옷, 티읕, 지읒, 치읓, 히읗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이때도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자, 볼까요? 자, 앞이라고 하는 이 음절에는 받침이 피읍이죠? 근데 뒤에 뭐가 왔어요? 1이 왔죠, 1. 요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걸 설마 아직까지도 이응, 이, 리을로 알고 있는 학생은 없겠죠?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모음 이와 리을로 이루어진 음절이에요. 그러면 이 1이라고 하는 형태소는 모음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다. 자, 1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뭐 돈을 벌기 위해서나 또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실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받침에 있는 피읍이 뭘로 바뀐다? 비읍으로 바뀐다. 그러면 받침에 있는 피읍이 발음되지 않고 비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에 해당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받침에 있는 이 자음과 뒤에 있는 모음이 그대로 합쳐져서 소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연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음은 우리가 음운 변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꽃이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명사예요. 그리고 이는 우리가 조사에 해당합니다. 자, 문장에서 꽃이 예쁘다에서 꽃과 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꽃을 문장에서 주어가 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우리가 특별히 주격조사라고 하죠. 그러면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온 명사를 주어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입니다. 따라서 이 이가 형식 형태소가 되면 받침에 있는 치읓과 뒤에 있는 이가 서로 어떻게 된다? 결합을 한다.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된다? 꼬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변동 전과 변동 후를 비교했을 때 똑같이 받침인 치읓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따라서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은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명사 밭에 부사격 조사 애가 왔습니다. 여기서 애도 역시 조사예요. 따라서 뭐다? 형식 형태소다. 그럼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받침에 있는 티읕과 뒤에 있는 모음 애가 결합을 해서 이것은 그대로 연음이 됩니다. 그러면 변동 전과 변동 후를 비교했을 때 똑같이 비읍 아 티읕 애, 비읍 아 티읕 애기 때문에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음운 변동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받침 뒤에 모음으로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받침에 다 해당됩니다. 어떤 받침이 됐든 그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연음이 되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세 가지 음운 환경, 자, 단독으로 쓰였을 경우, 뒤에 자음이 왔을 경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만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야 뒤에 또 다른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다른 음운 변동보다 앞에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보다 먼저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다른 음운 변동보다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빼먹게 되면 올바른 발음이 도출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잘 정리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체에 당하는 음운 변동 중에 두 번째 비음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비음화라고 하는 이 음운 변동의 명칭은 원래 이 비음화라고 하는 음운 변동의 명칭은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음운 변동의 명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비음화를 정확히 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비음화는 정확한 명칭은 비음 동화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있으면 이걸 실제 발음하게 되면 우리가 우선 섭리로 발음이 됩니다. 자, 뭐가 뭐로 바뀌었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 리을은 좋은 방법상 유음에 해당하는데 이 리을인 유음인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것도 우리가 비음화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비음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변동이죠. 따라서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는 이거를 명확히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비음화라고만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우리가 비음 동화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음화라는 건 뭘 말하냐? 자, 일단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자, 받침, 비읍, 디귿, 기역이 각각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어야 된다. 어떤 환경에서? 뒤에 비음, 미음, 니은이 왔을 때. 물론 비음이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죠? 비음, 이응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국어의 음절에서는 초성의 이응이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없죠. 따라서 우리가 뒤에 받침 뒤에 비음, 이응이 오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음, 미음, 니은이 왔을 때만 왼쪽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이 비읍, 디귿, 기역은 전부 어떤 소리에 해당한다? 이 소리는 전부 파열음에 해당한다. 그러면 미음, 니은, 이응은 뭐다? 비음이다. 자, 이 말은 곧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 미은, 니은 앞에서 뒤의 비음과 똑같은 음운 방법인 비음인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발음이 된다. 이것이 바로 뭐다? 비음하다 라는 것이죠.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비음화는 전부 이것만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변동 전과 변동 후를 비교했을 때 원래는 음은 방법이 서로 달랐지만 발음하고 나니까 발음 방법이 똑같은 비음으로 바뀌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리의 방법이 같아졌기 때문에 발음하는 방법이 같아졌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동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비음 동화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자음체기표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자, 양순음인 비읍, 치조음인 디귿, 경구개음인 기역은 모두
좋은 방법상 파열음에 해당이 되는데 뒤에 비음, 미음, 니은, 이응이 오게 되면 자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뒤의 소리와 좋은 방법, 발음 방법을 같은 비음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읍, 디귿, 기역은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비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읍과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비음이 미음이고요. 디귿과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비음은 니은이고요. 기역과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비음은 바로 이응인 것이죠. 그래서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역은 이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가 비음 동화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앞에서 설명했듯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뀐 우리가 비음화도 있긴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비음화는 서로 좋은 방법, 발음 방법이 같아지는 비음화만 우리가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밥, 물. 자, 밥에서 받침이 비읍이죠? 자, 그런데 이 비읍은 원래 파열음이었는데 뒤에 비음을 만나게 되면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파열음을 뒤에 있는 비음과 발음 방법이 같은 비음으로 바꾸어준다. 이때 바뀔 때는 같은 위치인 소리로 바뀐다. 그래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어서 밤물로 발음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음화라고 한다. 자, 닫는도 마찬가지죠.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가 디귿이고 여기가 니은입니다. 자, 오타가 있네요. 자, 이때 받침 디귿은 파열음인데 뒤에 있는 니은과 발음을 같게 하면 발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같은 위치의 비음인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가 비음화라고 한다. 자, 여기 오타네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어야죠. 자, 마지막으로 받침 기역은 파열음인데 뒤에 비음을 만나게 되면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비음과 발음 방법이 같은 비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좋은 위치가 같은 비음으로 바뀌어서 이응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발음하면 공물로 발음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가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지금 음운 변동과 교체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운 변동이란 무엇이다? 자,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자, 음운 변동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교체, 첨가, 축약, 탈락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변동을 말하는데 이때 교체는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그리고 교체 중에 하나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받침, 쌍기역, 키읔,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은 그리고 피읍은 받침에서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같은 위치의 기역, 디귿, 비읍 이 중에서 지읒, 치읒 그리고 시옷, 쌍시옷, 히읗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위치인 디귿으로 발음이 된다. 그리고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이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환경은 기역, 키읔,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귿, 티읒, 피읒, 히읗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혹은 혹은 뒤에 자음이 오거나 혹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에서 오면 연음이 일어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음화라고 하는 것은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 미음, 니은 앞에서 뒤에 비음과 같은 미음, 니은으로 발음되는 변동을 말하는데 비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비읍, 디귿, 기역이 앞에 받침으로 와야 되고 뒤에 비음인 미음, 니은이 와야만 비음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음은 변동의 첫 시간을 공부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 변동을 확실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